이기재 있으면 이기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구친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가 아시안컵에서 우승이 가능한 이유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당연스럽게도 우리 대표팀의 약점도 있겠죠. 바로 왼쪽 풀백 자리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주전으로 뛰고 있는 선수가 바로 이기재 선수예요. 이기재 선수는 현재 팬들의 많은 비판을 받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은 이기재 선수가 대표팀에서 왜 약점이고, 그럼에도 클린스만 감독은 왜 그를 기용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기재 선수 선발에 대한 팬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죠. 심지어 기자들도 이기재 선수 선발 발탁에 대해 클린스만 감독에게 공개적으로 질문했고요. 이기재 선수는 원래부터 킥에 장점이 있지만 수비 능력이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현재 소속팀 수원에서도 3개월 정도 명단 제외를 당할 정도로 굉장히 부진했고요. 심지어 시즌 중간에 주장 완장을 내려놨을 정도면 말 다 한 거죠. K리그 도망을 차지했던 2022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고요. 대표팀에서도 이기재 선수는 계속해서 불안했어요. 수비 진영에서의 패스 미스가 위기 상황으로 이어지거나 뒷공간에 대한 커버도 미흡했고요. 선수 본인도 계속된 부진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되었는지 지난 중국전에서는 잦은 실수를 보이기도 했죠. 아니 그럼 도대체 왜 클린스만 감독은 계속해서 실수하는 이기재 선수를 기용하는 걸까요? 우선 대표팀 레벨에서 지금 쓸 수 있는 풀백 자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행히 오른쪽 측면은 서령호 선수가 대표팀 주전으로 자리 잡았고, 소집 안 된 선수들 중에서도 황재원, 김문환 등 언급된 선수들이 꾸준히 있지만 왼쪽 측면에 정말 생각나는 선수가 없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철 선수는 이제 폼이 많이 떨어졌고, 강상우 선수는 중국으로 이적하면서 윙어나 공격수처럼 뛰고 있죠. 박규현 선수는 아시안게임 차출을 허락받은 대신에 아시안컵은 차출하지 않겠다고 소속팀과 합의를 봤고요. 이태석 선수도 FC서울에서 좋은 시즌을 보냈지만 아직 대표팀에 차출된 적은 없었죠. 그러면 김진수와 이기재 두 선수가 남게 되는데,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표팀 주전이었던 김진수를 안 쓰고 도대체 왜 이기재를 쓰느냐? 바로 수비진과의 호흡 그리고 전술적인 의도가 포함됐다고 할 수 있죠. 사실 클린스만호의 첫 경기였던 콜롬비아전에서 선발 출전했던 건 정작 김진수 선수였죠. 또 6월에 엘살바도르전에서 김진수 선수가 선발을 출전했지만 안타깝게도 부상으로 인해 교체되고 말았다고요. 그 이후에 9월부터 11월까지 대표팀은 매달 소집되어서 총 6경기를 치렀는데 3번 모두 소집된 왼쪽 풀백은 바로 이기재 선수뿐이었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대표팀은 무실점을 기록했어요. 서령우, 정승현, 김민재 3명과의 호흡적인 측면에서 이기재 선수가 베스트라고 판단했던 거죠. 그리고 대회 직전에 주전 수비수를 바꾼다? 6경기에서 내리 무실점인데 이거 바꾸는 것도 좀 모험이거든. 그리고 전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클린스만 감독 이기재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너무 좋아해. 현재 대표팀에서 이기재 선수는 인버티드 풀백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인버티드 풀백이란 풀백이 있는 선수가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빌드업 상황에서 공격에 가담하는 것을 말해요. 대표팀이 이런 전술을 쓰는 이유는 바로 오른쪽 측면에 이강인 선수가 있기 때문이죠. 대표팀 최고의 테크니션이자 플레이메이커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른쪽 측면에서 공격이 전개가 되는데, 이때 중앙에 머물고 있던 손흥민 선수도 오른쪽 공격에 자주 가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손흥민과 이강인이 한 공간에 있다? 이건 아시아 레벨에서는 완전 재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 선수들은 자연스럽게 오른쪽 공간에 몰리겠죠? 그럼 당연하게도 반대쪽에 빈 공간이 생기겠죠. 이때 왼쪽에 있던 시찬영에게 볼이 전달되면 그대로 1대1 돌파하거나 침투해서 마무리 슈팅까지 올 시즌에 울버햄튼에서 잘하던 거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찬영에게 볼을 전달해야 되는데 한 번에 전달하기엔 무리가 좀 있겠죠? 수비가 오른쪽에 많으니까. 그래서 중원을 거쳐서 전달하게 되는데, 우리가 4-4-1을 쓰다 보니까 중원의 숫자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이기재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중원에서 우리가 숫자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과 패스에서 김진수보다 이기재가 더 안정적이라고 클린스만 감독은 판단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올 시즌 대부분의 패스 관련 수치에서 이기재는 김진수를 훨씬 앞섰어요. 패스 성공률, 횡패스, 롱패스, 그리고 공격 지역에서 패스까지 모든 수치에서 이기재 선수가 우위를 점하고 있죠. 또 이기재 선수의 가장 장점이 뭐예요? 바로 얼리 크로스죠. 얼리 크로스란 상대 측면 깊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빠른 타이밍에 앞쪽에서 크로스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걸 이기재 선수가 너무 잘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주전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아까처럼 중앙 공간에서 이기재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황희찬 선수에게 내주잖아요. 이때 황희찬 선수가 수비들을 끌어주면 다시 프리한 상태에서 볼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본인이 직접 박스에 있는 조규성, 침투하는 손흥민에게 한 번에 롱킥을 뿌려줄 수도 있는 거죠. 또 상대 수비가 빠르게 왼쪽 측면으로 압박해오면 다시 오른쪽으로 뻥 반대 전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전술적 지시를 이기재 선수는 나름대로 잘 수행하고 있죠. 특히 어시스트를 기록했던 우루과이전에서 이기재의 이런 강점이 굉장히 잘 드러났거든요. 넓은 공간에서 프리하게 볼을 받으니까 편안하게 조규성 선수에게 날카로운 크로스를 보내줄 수 있었던 거지. 그리고 지난 이라크와의 평가전에서도 수원에서 찰떡 호흡을 자랑했던 오영우 선수가 최전방에 있으니까 택백 크로스로 전반에만 2번의 좋은 찬스를 만들었죠. 실제로 이날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기회 창출과 크로스 성공률을 보여줬으니까요. 이날만큼은 진짜 이기재 임수였다고요. 또 이기재가 공격적으로 가담하는 만큼 반대쪽 풀백인 서령우 선수는 비교적 밸런스를 잘 유지해요. 이따금씩 내려와서 센터백처럼 위치하기도 하고, 또 클린스만 감독 자체가 우측 풀백에게는 전진을 자제하라고 지시하는 편이죠. 그리고 4명의 수비진의 이런 유기적인 움직임이 현재 대표팀에서 무실점을 일궈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러한 모습 벤투 감독 시절과는 조금 다른데요. 벤투 감독 시절에는 양쪽 풀백들을 높게 올려서 풀백들이 엄청 힘들어 보였잖아요. 김진수 선수는 조별리그 2경기에서 20km를 뛰었다고요. 그럼에도 지난 월드컵에서 가장 욕먹었던 선수가 바로 김진수예요. 라인 끝까지 올라가서 크로스도 올려야 되지, 역습당하면 빠르게 수비 복귀해야 되지, 빌드업도 관여하지, 겁나게 뛰는데 할 건 너무 많아. 체력적으로 부하가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클린스만 감독이 딱 와서 보니까 지금 풀백 퀄리티로는 그 정도의 다양한 역할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재야, 너무 올라가지 마. 풀백들에게 밸런스를 강조한 거죠. 보다시피 클린스만 감독은 풀백들을 공격 시에 측면 공격수들을 단순히 보좌하는 역할로만 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습 상황에서 실점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진 거예요. 또한 공격적인 풀백 김문환 선수가 월드컵 이후에 대표팀과 멀어진 것도 이 때문으로 여겨지고요.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뭐예요? 이기재 선수가 폼이 너무나도 떨어졌다는 거죠. 아니, 이기재 선수가 수비에선 약점이 그대로 나오는데 막상 장점이라고 하는 공격을 보니까 대표팀 10월부터 4경기에서 18골을 넣는 동안 이기재 선수는 공격 포인트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냥 없어요. 상대가 약체 힘을 감안하면 공격에 특화된 이기재만의 강점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우리보다 몇 수 아래인 싱가포르전에서는 부정확한 크로스만 남발하다가 김진수와 교체되기도 했고요. 근데 이러한 모습 우리는 꽤나 익숙한데요. 2018년 월드컵 당시에 장현수 선수는 팬들의 많은 비판을 받았음에도 신태용 감독의 꾸준한 신뢰를 받았죠. 근데 막상 월드컵 때 선발로 나오니까 결정적인 실수들을 범하면서 패배의 원흉이 되었죠. 결국 수비수는 수비를 잘하는 게 먼저예요. 전술적으로 수행한 능력도 중요하지만 수비수가 수비를 잘하는 거는 축구의 기본이에요. 카타르 월드컵 때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폼이 다 떨어진 권창훈 선수를 신뢰하던 벤투 감독은 결국 대회 도중에 본인의 고집을 꺾고 이강인 선수를 선발로 교체했었다고요. 근데 이게 적중해서 다행이었던 거지. 클린스만 감독이 이기재 선수의 수비 문제를 커버하기 위해서 김민재 선수를 왼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만 지난 이라크전에서 김영건 이기재 라인이 왼쪽에 있으니까 뒷공간 커버가 전혀 안 되더라고. 지금과 같은 부진이 이어진다면 이기재 선수는 대회 도중에 김진 선수와의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기재 선수는 스피드 측면에서 많이 약점을 보인단 말이죠. 만약 일본과 맞붙게 된다면 일본의 에이스 이토 주니어를 비롯해서 도안 리츠, 쿠보, 거기에 회복된다면 미토마까지 측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죠. 수비적으로 단단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김진수 선수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이기재 선수가 대표팀에서 기용되는 이유와 더불어서 왜 비판받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대표팀의 약점들이 개선되고 장점으로 보완되면서 아시안컵 우승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전 다음번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축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